건강하게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다음에 이왕이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로 인정이 돼서 요즘에 보니까 걷기 하면 돈으로 돌려주는 거 있더라고요. 너무 싸긴 싸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든 물건을 사든 주는 마일리지가 보통 0.0001%. 그러니까 1000분의 1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강에 대한 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체 건강하고 재정 건강을 얘기할 때 신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21세기의 신체 건강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저는 조금 더 새해에는 계통변이라는 질병을 좀 다뤄서 어디가 아픈 다음에 고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 달라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그저도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헬리코박터에 노출되고 염증이 나느니 이제 투약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과거에 제 강의 들으는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니까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영양제를 먹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시경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시경을 안 하셨대요. 내시경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상황의 염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왜냐면 음식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약이 무조건 나쁘고 음식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음식에 이제 가로에 보면 영양을 추출하더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중요성을 따지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자,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너무 늦게 발견된 거야. 암이. 저희 개수 씨가 그랬어요. 뭐 5개월 남았다. 5개월. 또 3개월 남았다. 또 심지어는 어느 분은 병원에서 말을 못하고 몇 개월 남았다 말을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심지어는 이런 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게 없어서 이제 뭐 우리 말 뭐 자연인 이렇게 막 산에도 들어가고 막 식이요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대신 그런데 저희 스승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보통 음식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제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한 전문가가 사용을 해도 음식으로 세포가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기 위한 반동을 주려면 적어도 6개월은 줘야 된다. 얘가 얘보다 덜 남으면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돼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의학적인 그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럴 때 의학적으로 시도할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시도를 했을 때 암세포를, 요새는 치료법을 그렇게 많이 써요. 이 사람 지금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너무 퍼져 있거나 커졌을 때 항암 치료를 해서 그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든지 하죠. 그런 전략을 쓰는 것처럼 암세포에게 타격을 줘가지고 타격을 준 후에 식이요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헬리코박터균은 사실은 원래 우리 몸에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헬리코박터균은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희한하게, 제가 그림을 예를 들어서 위벽, 위가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 근육 안에 서잖아요. 뭘 하는지 인류가 아직 몰랐어요. 그걸. 그런데 위벽이 손상이 되면서 이 손상을 시킨 건 헬리코박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잠을 많이 안 잤다든지 뭐 과식을 했다든지 할 때 그래서 위벽에 손상이 생긴 거예요. 위벽에 손상이 생기다 보니까 위벽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우리 벽이에요. 우리끼리 살고 있었어 잘. 근데 누군가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생전 안 들어오다가 저 문을 부시고 들어온 거예요.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놀랐죠. 여기서 살고 우리가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발광을 하게 돼요. 발광을 하게 되는 이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 얘네들이 잘 있던 애들이 이렇게 어떤 현상을 해서 발광을 부르게 되니까 이제 싸움꾼들을 보내 여기다. 싸움꾼들을 보내가지고 투병을 하는 건데 싸움꾼을 보냈을 때 그 싸움꾼을 응원을 해서 이기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술도 계속 먹고 자기가 하던 나쁜 버릇을 계속 하는 바람에 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최종적으로 억울하게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헬리코박터균은 음식 안에 영양소 중에 특히 브로콜리라든가 많은 우리 먹고 있는 그러니까 십자군과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많은 성분들이 사실 들어가서 이 중요한 거는 음식을 제대로 먹는다는 거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영양소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애가 들어가서 얘네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브로콜리 또는 브로콜리 토마토 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노니 같은 것도 대표적이거든요. 이 해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염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이미 악화가 됐을 때는 얘를 놓고 약을 안 먹으면 얘가 더 오히려 염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먼저 이게 지금 음식을 넣어가지고는 저게 더 될 것 같으면 항생제라든가 처방된 약제를.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겁을 먹었냐를 보니까 과거에 항생제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세균을 그죠 억제하거나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거하고 안 맞으면 안 죽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17년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제가 그래서 이 허리 밑에 엉덩이 뼈가 있는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데 겉으로 생기질 않아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 이제 안에서 염증이 커져서 아파서 가봤더니 CT를 찍었더니 그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항생제를 저기 하기 위해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연구소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항생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항생제를 이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모든 질병이 때에 맞춰야 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때를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약 6개월의 시간만 주어지면 신체적 건강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체 건강에서 얘기할 내용들입니다. 제가 신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처음 볼 때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답이 사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후성 유전학회에서 그 얘기하는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도 똑같고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태어나가지고 함께 살 수 없는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를 달리 한 사람은 미국, 한 사람은 유럽에서 살다가 42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보고 나니까 정말 얼굴도 거의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볼 정도로 딴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왼쪽에 언니인데 왼쪽에 있는 언니는 이미 알츠하이머에 걸렸었다. 43살에 막 42년 만에 만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후성유전학회에서 아무리 유전자가 똑같아요.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를 물려받은 걸 바꿀 수 없지만 자라나오는 환경 중에
세포가 분열을 하는 과정 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게 뭐냐면 음식, 영양이라고 하는 거죠. 음식, 수면, 그다음에 호흡, 운동,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이런 차이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그 질과 또는 삶의 그 양이 달라진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글씨를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 이제 분열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메틸화라는 게 있는데 메틸화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끄고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유전자 스위치 같은 걸 켜고 키는 역할을 하는 건 반대거든요. 그 아세트로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양소 중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게 있다. 파이토케미컬이 뭐냐면 식물 안에 들어있는, 식물 안에는 뭐든지 들어있는데 어떤 특정한 식물에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라는 이 사람 이름도 안 먹네. 지금은 은퇴나 SBS의 황동혁 PD라는 분이 무지개 색깔 영양소를 해가지고 그 2000년대 당시에 엄청 그 PD 수첩이나 또는 이런 데서도 이런 걸 했던.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낯선 용어다 보니까 무지개색 영양소라는 단어를 그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과학적인 게 없는 구석기신들을 자연 음식을 특히 그것도 식물 속에 들어있는 저 생화 물질들, 무지개색 영양소, 파이토케미컬들을 하루에 2kg에서 6kg를 먹었다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그때 당시는 눈 뜨고 잘 때까지 외부로부터 자기를 잡아먹히지 않게 하는 보호 본능 아니면 하루 종일 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적고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때는 잡식동물이 아니었고 사실 초식동물에 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인류의 아주 초기의 존재 때는 이미 우리 여러분들 아시나 고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벼가 있고 무슨 밀이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아주 거친 음식들과 작은 생물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많은 양을 섭취.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을 많이 먹어야 그 안에 있는 영양소의 섭취가 가능했다는 거죠. 자, 21세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건데 그 안에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생화학 물질만 추가해. 이게 굉장히 이 분자 구조가 작습니다. 분자 구조가 작다 보니까 1920년대에도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파이토케미컬도 이미 다 발견이 됐는데 분자 구조가 작으니까 얘네들보다 분자 구조가 큰 애들이 먼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음식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마다 건강이 왜 차이가 나냐면 식물 위주로 잘 먹는 사람들하고 동물성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식물 가난이 죄죠. 가난.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부호부 상관없이 거의 고기 종류로만 먹죠.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 제일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는 이 두 개예요. 이게 다 그 음식, 특히 지방하고 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저는 최근에 제가 딱 끝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얘 주제는 근육이에요. 근육인데 이분은 원래 뼈 전문가예요. 세계적으로 뼈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이분이 근육 질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근육을 도대체 왜 폼잡을 하고 근육을 막 일으키냐고 해. 근육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을 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를 들면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이해를 해요. 30대 신혼부부들한테도 발기가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냥 종자를 채취해가지고 그냥
인공 수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너무 간편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거 빼고도 혈관, 그래서 그 혈압이라든가 신경증 좀 신경하고 근육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경이 다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신경병증을 한 번쯤 느끼려 제가 나이 들면서 최근에 없어졌는데 그냥 갑자기 왼쪽이 찌릿찌릿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요. 뭐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다 오늘 또 발목이 또 그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두 가지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물론 비타민, 미네랄 중요해요. 이미 거의 200년 가까이 연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연구하고 있는 첨단 의약의 제일 큰 주제가 파이토케미컬. 이 파이토케미컬에서 그 원료가 돼가지고 그 만들어진 약 중에 텍솔이라고 하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암제예요. 텍솔 또는 탁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상수리 나무과의 도토리 같이 생긴 상수리 나무과에서 추출한 건데 그걸 이제 약으로 만들어서 유방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위암, 뭐 대부분의 암의 베이스로 쓰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몸에서 자연 음식물 안에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양내작용하고 자가치유功能을 줘서 저는 그걸 25년 동안 직접 연구했고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그런데 일반적인 비타민, 미네랄하고 이 식물 화학 물질하고 차이는 딱 이쪽 한 가지예요. 대부분 면역하고 항산화 그리고 암하고 관련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할 수 없는 그러나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 일들을 파이토케미컬들은 암세포 성장을 저지하기도 하고 종양의 발생을 아까 종양 발생을 억제한다는 건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끈다는 거죠. 아까 메티라.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기도 해요. 성장을 저지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암세포가 어느 정도 크면 우리 몸의 동맥에다가 혈관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파이프처럼 갖다 꼽아요. 마치 왜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송유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빼돌리는 것처럼 암세포도 커지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관을 만들어요. 그걸 신생혈관이라고 해요. 그 신생혈관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영양소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왜 버섯이 좋으냐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니까 특히 버섯에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기 쉽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암세포의 자진사멸을 유도한다. 자진사멸을 유도한다는 건 뭐냐면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세포 안에 우리 몸에 T세포라든가 NK세포 같은 거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자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식물화합물이에요. 무엇보다 암이 되려고 하기 전 단계라든가 일반적인 질환에 있어서 가장 우리 몸에 그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식물화합물질의 두 개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항산화 기능과 면역 기능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다. 근데 우리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먼저 팔려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광고하는 데 보면 전부 두 가지 건강식품이 제일 많이 팔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성, 여성 성기능 두 번째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수면. 그게 그렇게 환자가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엔 제가 없네. 매주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사업이나 뭐 돈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매주 제가 이제
30분에서 5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개발적인 문제로서 파이토케미컬, 특히 식물 화학 물질이 왜 중요하냐. 그런데 저런 식물 화학 물질을 영양소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왜 영양소로 만들기가 어렵냐면 제품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유지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채소, 과일이 심지어는 당뇨 때문에 과일은 무슨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사실 과일 잘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흔히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저 위에 것은 실제 페퍼민트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마치 화성 어디 이런 것들이 바로 페퍼민트에 들어있는 멘솔 또는 멘틸 그거거든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저렇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생강, 저건 이제 말려놓은 약재로 말려놓은 생강인데 생강 안에는 진저린 같은 이 파이토케미컬이 있어가지고 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생강은 강황 글쎄 여러분 생강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약효가 좋은 건지 잘 모르시고 강황 그러면 엄청 많지만 사실 생강도 그게 먹지 않거든요. 암 환자가 보통 일반인 36.5도보다 1도 이상 낮다고 해요. 체온이 1도 이상 낮으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효율이 3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도 정상 체온보다 낮고 암 환자들도 정상 체온보다 낮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온을 올려주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특히 강황 같은 것은요. 그 유방암 환자의 약 55%가 뼈로 전이가 보통 됩니다. 목뼈로 전이가 되면 그 목뼈를 치료하는 방법은 방사선밖에 없거든요. 그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을 막아주고 지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강황 또는 시인황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죠. 이런 파이토케미컬들은 자가 치유 기능이라는 건 자기 보호 기능부터 시작해서 P53 유전자 같은 것들, 사이토크롬 P450 같은 것들, PCC는 대장암을 찾아내는 또는 암 억제 유전자들이 이런 것들의 스위치를 켜준다. 유방암 환자들 중에 P53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유방암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저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미리 발견하거든요. 그래갖고 아포토시스 이런 걸 유도한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그걸 유도하지 못하고 암을 찾지 못하니까 암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파이토케미컬들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도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포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활성화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 활성화산소가 우리 세포 속의 DNA나 이런 세포를 공격을 한다고요. 하루에 약 50만 회 공격을 한다고요. 그 안에서 복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얘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항산화 시스템이에요. 항산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종류가 많거든요. 그 항산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해독을 하는 데는 해독 항산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 혈관 이런 데 항산화 시스템이 다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음식을 좀 어느 정도나 좀 맛깔나게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좀 건강을 되찾으세요. 아마 집집마다 여러분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 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 누가 선물로 줬대든 선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자식이 생일에 한 번
진짜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먹었더니 효과가 있으면 매달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추석 때 한번 갖다 주면 이제 몇달 먹다가 냉장고에 이제 그게 들어있는 거죠. 저희 집도 똑같아요. 저희 냉장고에 작은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놓아놔요. 그럼 다 따 있어요. 그럼 며칠 있으면 유효기간이 1년, 2년, 심지어는 5년, 6년씩 지나요. 또 다 치웁니다. 또 갖다 채워놓습니다. 그래도 그러는 동안에 부모님들은 돌아가시죠. 저희 집에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뭐 아시는 분과 제가 메니에르라는 제가 최근에 메니에르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어요. 터득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합니다.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시작되면 운동을 못하게 되죠.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근육이 빠져요. 그러니까 하체 근육이 점점 없으니까 악화가 돼요. 이렇게. 제가 코로나 때 메니에르 판정을 받았거든요. 야, 무슨 우리 집사람들 그 얘기하다 나한테 혼났어. 뭐 건강에 대해서 밖에 나서 뭐 박사처럼 강의하는 사람이 지는 메니에르를 소기사에서 그랬겠죠. 그 제가 그 코로나 때 운동이나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간 대신에 매일 앉아서 책을 본 거예요. 머리만 커진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뼈 근육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체 근육이 발달을 해서 그러면 얘가 중심에서 흔들려도 얘가 버팅겨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운동을 병행하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약간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오면 벌써 그날은 꼼짝도 못했었는데 조금만 있다가 이제 근육을 다 풀고 막 이렇게 딱 쓰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을 먹잖아. 그래서 최근에 그럼 이게 사실은 이 근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백 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고 해부학을 중세시대부터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종교계에서 이 시체를 갖다 해부하는 걸 신성시하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제가 많았는데 이 해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뼈와 근육에 대한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과라든가 내분비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다른 데서 얘기했던 또는 제가 얘기했던 질병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근육 질환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한 4달 정도를 더 지금 스케줄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육 질환만 조금 잡혀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뼈 건강으로 관절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처음 그렇지 않죠. 당뇨 환자들한테 제가 아주 고혈압 환자한테 신호식들이 녹음만 하면 합병증은 당뇨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결국 당뇨 합병증이 문제인 거거든. 근데 합병증이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다 병증이 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뇨병 있는 사람 중에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만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제품을 다루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음식으로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서 제가 레시피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음식으로만 그걸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죠. 오히려 돈이 더 들어요. 음식을 사서 먹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하고 연관시키고 내가 사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에 대한 내가 먹고 좋으니까 사실 너도 먹으라 그런 건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너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다는 법이 있냐라는 의문을 안 갖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야 네가 먹고 이렇게 좋아졌어 하고 오는 분들도 많지만 뭐 제가 좋았다고 나도 좋아지냐? 이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려면 온전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매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판단을 하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같이 가서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 먹어서 효과를 보면 나 효과 보면 내가 해줄게 하는 거 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부를 25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런 25년 동안 한 공부를 맞출 만한 회사가 어디가 있겠는가 하고 여러분들 회사 걸 지원했어요. 참 많은 회사 걸 지원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회사는 정말 우리가 이때쯤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참 좋은 회사거든요. 이 화를 내니까 떨어져. 우리가 한참 건강으로 할 때는요, 그죠?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해서 소득을 못한 거지만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죠.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노동하게 될 것이다. 노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언젠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꾸준한 소득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왜 보통 자산 소득이죠. 저는 최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거 대표적인 거를 불과 1년 전에는 그런 서점도 하나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본인이 운영하는 서점도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애 먹던 결국 그 서점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벨상 타시는 바람에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을 거예요. 올해만 이분 책이 100만 권이 팔렸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연금, 로열티 이런 것들인데 자산소득 중에 하나를 이제 한번 저희가 좀 마련해보자. 단지 그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자. 이런 측면으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 안에는 건강하면서 내 신체 건강을 챙기며 그게 바로 재정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런 회사 중에 이제 저는 리브퓨어라는 회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는 실제로 가공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이 회사는 그거를 음식으로 만들어낸 회사예요. 특히 주스 타입으로.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내용적인 것보다도 이 회사는 이제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회사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비즈니스 때문이에요. 제가 법적이고 글로벌 그리고 10년 이상인데 지금 18년째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품이 참 좋은데 이런 얘기는 조금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이건 다 회사마다 자기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거라서 달라스 텍사스에 있지만 이 회사가 20년 가까운 전에 아사히벨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 아사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저게 많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달라스 텍사스에 있지만 설립자가 한국 분이세요. 그게 저는 특이하고 또 인정받은 것이죠. 이분이 네트워크를 한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크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목표가 뭐냐면 자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IBO가 아니라 그런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셨대요. 미국에 가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났는데 남들이 다르지 않는 걸 아까 여기 오셨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물에다 타서 먹는 리퀴드 클렌즈라는 걸 같은데 얘를 물에서 타서 먹게 되면 혈관 청소를 해요. 보이시죠? 참 특이하다. 이게 혈관 해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그거 하나만 잘해도 기본적인 해독을 해나갈 수 있는 제품이다. 매일 그것만 먹어도 염증이 들고 혈액이 깨끗해진다.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는 나이가 들면 간과 함께 이 대칭으로 간하고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비장이라는 애가
비장. 우리가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 하잖아요. 이 나이가 먹으면 비장의 기능이 자꾸 떨어져 그래서 비장의 무기가 안 나와요. 이 비장이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 혈액의 관리거든. 특히 정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관리하는데 비장의 고민이 나이가 먹으면 그게 되는 겁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할, 왜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세피가 안 만들어져요, 잘.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 같은 거 잘 드셔야 돼요. 비타민 B12가, 그러니까 21세기에는 비타민 C, 19세기, 20세기에 가장 각광받던 비타민 C의 시대는 가고, 21세기는 비타민에서는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D가 강세예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 비장으로 인해서 혈액이 관리가 잘 안 될 때 그 아까 리퀴드 클렌저 같은 걸 써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약 10여 개 국가에 이제 공급을 하고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의사들입니다. 주로 피부과 의사라든가 외과, 그다음에 내분비과, 감염과 그런 모든 멤버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품의 이 트라이앵글이요, 클렌저. 몸을 비우고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면 그 다음에 몸이 단단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클렌즈 밸런스 비인드라는 그 신체 건강의 철학을 재정 건강에까지 맞춰서 그 두 개를 합쳐서 홀 헬스, 전인 건강, 전체 건강을 유지한다. 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회사가 We deliver 홀헬스를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약 4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왜 제품이 이거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너무 많을 정도의 사람들. 퓨어 헬스라는 건 일반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클렌즈, 밸런스, 빌드잖아요. 빌드를 할 때 하는 일반 건강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각종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 같은 것들이 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 보통 이게 비타민들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독을 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공복으로 있을 때도 우리 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복에 있을 때 전문적으로 먹는 제품들, 평소에도 아주 이렇게 라인이 제대로 돼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저도 벌써 한 5년 됐나 봅니다. 이걸 아침마다 먹기 시작한 게.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너무 지겹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5일을 먹고 이틀 정도는 다른 걸 먹어라. 그냥 과일만 먹어도 되고, 그냥 따뜻한 물만 먹어도 되고, 정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전 일주일에 5일 정도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섞어서 먹기도 하고, 저희는 밀라라고 하는 치아씨드를 섞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제 있게 된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한 게 아까 파이토케미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안티에이징이라고 이렇게 섹션이 줬습니다. 노화 방지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얘는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시작해요. 전문가로서 다른 의사는 흉내도 내지 못할 액상으로 된 제품들이에요. 다. 그리고 100% 원료를 야생 재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식약청에서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 와일드 하베스트라고 박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인쇄는 저희가 더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참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화장품 강국이래요. 근데 위에서 화장품이 기초 화장품인데 값이 싸요. 근데 유해사 화장품이 값이 싼 이유 중에 하나가 넣지 말으면 좋을 만한 성분들을 안 넣기 때문이에요. 방부제라든가 이런 화학적인 부분들을 안 넣기 때문에 그걸 가격을 낮춘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저거 4개 다 합쳐도 10만 원대예요. 근데 되게 웃겨요. 미국에 가면 저게 300불대예요. 근데 없어서 못 팔게 됐지. 그래서 회장님이 한국에서 저걸 수입한대요. 한국 거거든요, 이게. 한국 건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파는데 한국은 별로 많이 안 파는데 비싼 거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홀 헬스잖아요. 나는 내가 이 회사 대리점이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제 안에는 이거 아니면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출을 이걸로 안 올리면 뭘로 올리겠어.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제 아내와 제가 이 회사로부터 소득을 얻어서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제가 갖다 주는 돈 또 자기가 버는 돈을 갖고 뭐 구찌 걸 쓴다. 그거는 요즘 유명한 반역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는 회사예요. 특히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커피숍을 하는데 골프 캐드를 10년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 할 자본을 말하는 걔가 골프장 캐드를 10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쓴 물건 어디 갔어? 이거를 1년에 한 100개 정도씩 사. 그래서 자기 그 캐드들한테 다 팔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썸퍼와 같은 거구나.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퓨어 스포츠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먹으면 좋은 거. 예, 맞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먹으면 좋은데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아마추어나 프로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 영양제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시죠?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 퓨어 스포츠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인폼드 스포츠라고 하는 마크가 있어요. 저 마크가 뭐냐면 국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올림픽 위원회에서 사전 인증을 받은 마크예요. 저 마크가 찍히면 도핑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인증하는 제품이죠. 대단한 거죠. 안타깝게 4가지가 나와요, 이 회사께. 근데 2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너무 강력해가지고 식약청에서 허가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는 NOG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NOG는 뭐냐면 그 혈관 내 항산화제를 늘려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NO를 늘려주면서 비타민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제품이고요. 서플라이 여기 왜 단백질이 나와라. 오케이. 그 다음에 서플라이는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땀 많이 흘리고 이랬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땀도 안 흘리는데 쥐가 나시는 분이죠. 쥐가 나고 이러는 경우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리빈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축구 선수가 경기 뛰고 나면 진짜 다 죽어나겠죠. 잔 근육이 다 터진대요. 이 잔 근육을 회복시키려면 단백질 구조가 흡수가 잘 되고 바로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리빈드는 운동선수가 먹어도 그 장 근육이 회복이 잘 되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운동선수가 아닌 노약자,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다거나 어려서 잘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바디로션,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아끼거든요. 바디워시는 바디 샴푸 같은 것들에서 치약도 있습니다. 이 바디로션에다가 이 회사에서 나오는 황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 같은 제품을 퓨어 설퍼라고 있는데 저 설퍼를 녹여가지고 집에서 저는 로션을 그 설퍼를 녹여가지고 씁니다. 그래가지고 근육이 아프거나 이럴 때 바르면 저는 거의 그걸로 해결하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도 맨 앞에 나와 있던 제품 하나를 과학적으로 인증하게 된 회사에서 나온 걸로 미국에서 암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그 학회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뭐 심지어는 병원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의 10,000명을 10년 동안 A군, B군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그저 그냥 알약으로 된 종합영양제를 먹였어요. 우리로 말하는 뭐 아로나민 골드, 뭐 흔한 종합영양제입니다. 알약으로 된 종합영양제를 먹였고 한쪽은 안 먹인 거죠. 그랬더니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굉장히 아주 깊게 된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알약으로 된 종합영양제라도 먹은 팀이 암이 8.9%나 적게 일어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이분들이 아쉽게도 그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알약으로만 테스트를 했었는데 종약 영양제가 수용성과 지용성 영양제가 같이 있잖아요.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알약으로 된 타블렛보다는 수용성 종합영양제를 먹였으면 결과가 이 정도는 났을 거예요. 8.9%가 아니라 30에서 40% 정도는 안 좋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근데 난 처음 봤는데 주스로 또는 액상으로 된 종합영양제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종합영양제가 아까도 얘기한 데일리 빌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매일 60ml짜리 한 포만 먹어도 10년 후에 내가 남들보다 30에서 40% 암 덜 걸린다. 그럼 투자할 만하죠. 한 달 먹는 비용이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예요. 왜냐하면 1년 먹으면 회원 가격에서 5% 싸게, 2년 먹으면 회원 가격에서 10% 싸게, 저처럼 3년 이상 먹으면 13%까지 싸게 주거든. 가격 차이가 엄청 크죠. 저는 이거를 매달 자동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내 신체 건강과 재정 건강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회사에서 그럼 내가 스스로 먹거나 움직이는 제품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까 하는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오늘 질문을 받고 마치는 걸로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IBO라고 하는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평생 한 번 9,700원을 냅니다. 9,700원을 내고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무실을 무료로 씁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저처럼 복잡하고 무릎이 큰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등록을 하고 90일 동안 내가 사업을 하고 90일 안에 누구를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이 사는 물건의 10%를 그 사람이 사는 물건의 10%를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걸로 보여드립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매달 IBO가 돼가지고 자기 물건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자기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옵션도 많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물건을 좀 권하고 싶다, 또는 내 주변에 환자가 있다, 또는 내가 전 제품을 써봐야겠다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PB를 내가 구매를 하면 100PB를 추가로 물건을 더 주고 1500PB를 하면 200PB, 2000PB를 하면 400PB 정도의 물건을 더 준다는 거는 옵션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28일에 4주입니다. 이 회사는 매주 보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매주 보너스를 주니까 자기 집에서 쓰던 뭐 누구를 주던 하는 등록을 하게 되면
100pb 이상만 하게 되면 자기가 보너스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고 이것은 평생 누적이 됩니다. 보너스를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쓰는 거는 매달 자동으로 배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5%, 10%, 13% 이렇게 DC가 돼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13% 이상 DC를 받는 거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 스폰서 보너스하고 팀 보너스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PB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1,000원. 환율은 엄청 오르는데 고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1PB가 1달러로 되고 1달러는 그냥 1,000원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누구를 후원하든 능력껏 해서 그 후원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거에 10%를 석 달 안에 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A를 후원했는데 A가 1,500pb어치의 물건을 샀다. 그러면 1,500 거기에다가 10% 해가지고 그 1,000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겠네. A를 후원해서 1,500pb를 했다. 그럼 15만 원. B를 후원했는데 1,000pb를 했다. 그럼 10만 원이겠죠. C를 후원했는데 그 사람은 200pb를 했다. 그럼 2만 원이겠죠. D를 후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물건만 말고 100pb야. 그럼 만 원이에요. 만 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5만 원, 25만 원, 27만 원, 28만 원의 소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팀 보너스입니다. 90일 동안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니까 네 사람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몇 번을 주문하든지 상관없이 4,000pb까지 보너스를 받게 되고 1인당 40만 원이니까 저 사람들이 90일 안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폰서 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 좌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리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팀 보너스라는 것에 소실적 PB의 10%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좌측 우측에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들이 100pb 이상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실적이 500pb를 하게 되면 제 얘기는 500pb 미만이 되면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누적을 해놨다 5만 원이 될 때 준다는 거죠. 만 원 줄 때 보내주고 그러면 액수가 이제 적으니까 5만 원 이상 되는 분한테 그걸 누적시켰다 준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마이너리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룹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룹을 키워나가지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됐는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룹이 15,000pb.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일 수도. 오른쪽의 그룹이 3,000pb다. 그러면 작은 쪽 3,000pb의 10%인 30만 원을 팀 보너스로 주고 그 다음에 15,000에서 3,000에 대한 보너스가 나갔으니까 12,000이 남잖아요. 그럼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누적을 시켜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계산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무한정으로 누적이 돼요. 타게 되면 돈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매주 팀 보너스는 사실은 무한정으로 가면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1,250만 원까지만 주고 양쪽을 다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너스만 1,250만 원이 상한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보너스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제한이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실적의 10%지만 적지 않다. 그래서 1번 스폰서 보너스와 2번 팀 보너스만 하더라도 보통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한 주에 2천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사업을 시작한 분들에게 제가 직접 직급을 설명해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오늘 첫 시간이라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좌우에 마이너리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하고
가장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두 사람만 준비하면 비즈니스가 당장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 물건부터 써보게 하자. 그걸 100% 쓰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매주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주고 또는 미팅이 끝나거나 또는 미팅 가기 전에 여러분 건강을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